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영일만 가까이에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는 형산강이 세 가지 옆을 지나 동해 영일만으로 흐르는 넓은 분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반도 고대 국가 신라의 천년 도읍이던 이곳 경주 분지에는 많은 문화와 역사적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는 산봉우리 같은 신라 고분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가의 길과 집들이 오히려 이들 고분 사이사이에서 그 모습을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고대 국가 신라의 신비를 잔뜩 품고 있는 이 고분들. 그러나 이 신라 고분에 대해서 우발적인 발굴은 있었으나 계획적이고 학술적인 조사 발굴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고분군이 간직하고 있는 정확한 문화사적 의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기 경주에 도읍한 나라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하여 북방의 고구려, 서쪽의 백제와 더불어 동남부 한반도의 고유한 풍토 양식을 발휘하면서 힘차게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7세기 중엽에 이르러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서 비로소 통일된 한국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군이 융성하여 문화적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신라는 서기 935년 그 역사를 마쳤는데 56왕 992년간을 지탱해왔던 것입니다. 여기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를 비롯해서 신라 초기의 왕과 왕비의 능이 있는 오능입니다. 경주 일대에는 이와 같이 이름이 전해진 왕릉을 비롯해서 무열왕릉 등 고분이 무려 300여 개나 되어 여기저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시 황남동으로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미추왕릉 지구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고분군이 민가와 섞여 있어 도굴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라 고분의 합리적 보존을 위해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 쌍봉의 고분은 98호 고분입니다. 이 지대를 고분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 가운데 이 98호 고분을 발굴해서 그 내부를 복원,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분의 내부 구조와 복원 가능성을 알기 위해 규모가 작은 155호 고분을 먼저 발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고분은 지름 47m, 높이 12.7m입니다. (1973년 4월 6일) 아침 드디어 경주 시내 황남동 155호 고분 발굴을 위한 문화공보부 발굴조사단의 첫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고고학자들과 과학진으로 구성된 발굴단에 의해 이렇듯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73년 5월 20일 산더미 같은 이 고분 봉토의 흙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분 발굴조사상 처음으로 컨베어 벨트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봉분의 흙은 흔히 냇가에서 볼 수 있는 자갈이 함께 섞인 산흙임이 확인됐습니다. 치밀한 계획 아래 그동안 연인원 3,500명이 동원됐고 2,800입방미터 곧 700트럭분의 흙과 돌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들어갔습니다. (73년 6월 4일) 발굴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이 고분이 예상대로 적석 목곽분임을 확인했습니다. 넓은 방 같은 곽을 나무로 짜고 그것을 냇돌로 눌러 쌓은 다음 흙을 덮은 것으로 고신라의 특색 있는 고분입니다. (73년 7월 1일) 이제 목곽을 덮었던 냇돌은 소중히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은 학술적 자료에 대한 신중한 처리였지만 이 고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도 한 개의 돌이라도 허술히 다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73년 7월 9일) 마침내 1500년 전 신라의 소중한 유물들이 오늘의 햇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 발굴을 착수한 지 100일 만에 유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은 금부치들은 금관과 관모들에 치장했던 장식품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극히 정교한 금세공으로 된 귀고리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완전한 유물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만든 가는 고리에 금세공의 장식을 달아맨 세환식 귀고리입니다. 이와 함께 굵은 고리에 장식이 달린 태환식 금귀걸이 등이 나왔습니다. (73년 7월 14일) 오늘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진귀한 유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나비 모양의 금장식은 금관모에 붙여 세우는 금관장식의 하나입니다. 또 새가 날개를 편 모양의 금으로 된 관식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비형의 관식에는 전면에 둥글고도 작은 영락들이 수없이 하늘거리며 높이는 23cm,
하트 모양의 무늬가 여러 곳에 뚫려 있습니다. 또한 새날개 모양의 관식은 당초 무늬를 아로새겼는데 높이는 45cm입니다. 이에 앞서 이 주변에서 피루샤의 보검을 연상시켜주는 호화로운 보검 장식과 신라의 발달된 술의 모습을 따 만든 토기가 나와 신라의 뛰어난 미술품으로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날 73년 7월 15일, 오늘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가지가지 유물들이 일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제의 허리띠인 관대와 여기에 드리워진 가지가지 모양의 요패가 그야말로 쏟아지듯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섬세한 붓으로 흙을 털고 있는 이 다채로운 무늬의 금붙이는 허리띠에 드리웠던 요패 장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날개가 달린 새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부스러진 조각을 다시 하나하나 맞춰 원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금제 허리띠에 드리웠던 10줄이 넘는 요패 장식의 모습이며 고곡, 구슬 등 여러 재료를 다채롭게 이어 맞추었고 특히 물고기 모양 등 각종 장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5일 금동으로 된 신발 한 켤레가 나왔는데 바닥에는 청동으로 된 못이 박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73년 7월 15일 금제 요대와 함께 발굴된 은으로 된 요대, 금으로 된 요대와는 달리 오랜 세월에 많이 부식됐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 작업에 있어서는 고고학계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등을 비롯한 과학진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유물의 안전보존 대책과 원모습의 복원, 그리고 연대 측정 등을 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과학연구실에서는 산화 부식된 은재 요대 환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원모습을 되찾은 은재 요대에는 각종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유패 끝에 달린 은판에 두드러지게 새겨진 용 모양 등이 특이해서 한눈에 신라 금속공예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번 발굴조사가 한창이던 7월 이곳 한반도 남부 지방에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고번 발굴의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인 풍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조사단의 입장은 잠시 난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하순에 이르자 비가 쏟아지며 폭풍 예보가 있게 되자 이 뜬 소문은 가신 듯 사라지고 조사단원들은 폭풍 우에 대비해서 습기와 온도 조절 등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굴 조사 작업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했습니다. (73년 7월 26일) 폭풍우도 무사히 지나고 맑게 개인 아침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금관의 일부가 영롱한 황금빛을 번쩍이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라의 묵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가며 설레이는 가슴과 손길로 매만진 지 100여일 만에 드디어 금관의 고사스러운 모습과 마주친 것입니다. 발굴단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정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그 형태가 돌과 흙의 크나큰 무게로 짓눌려졌으나 분명한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의 황금 보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무렵 문화재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도 현장을 시찰하고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잘 다루어질 것을 당부하면서 발굴조사단을 격려했습니다. 수없는 영락, 고곡 등 장식이 달린 채 이그러진 모습으로 드러난 금관. 황금 관모와 금관은 발굴된 위치와 상태에서 그 모습 그대로 정밀하게 실측되어 도면에 그려져 귀중한 자료로 삼게 됩니다. 신라 귀금속 공예의 극치라고 평가된 이 금관은 높이 32cm, 지름 23cm로 지금까지 발견된 6개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도 호화로운 것입니다. (58) 개 비취옥으로 된 고곡과 바람에 하늘거리는 무수한 영락이 황금 대륜과 대륜에 세운 입화장식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가 된 관모를 보면 네 가지 무늬의 얇은 금판을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이어붙인 세모골로서 높이 16cm, 너비 19cm로 마름모골 등 투각 무늬로 이루어졌습니다. (73년 7월 28일) 6줄의 청색 유리 구슬과 영락이 달린 목걸이, 눈으로 보기 힘든 구슬 한 점, 그러나 그 부스러기 하나도 신라인의 얼이 담긴 결정체이기에 허술이 넘길 수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구슬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작업. 그러나 발굴 조사단원들은 온 신경을 집중시켜서 해냈습니다. 이 구슬과 함께 금반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묻힌 사람의 열 손가락에 끼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곁에는 길이 90cm의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환도 대도가 나왔습니다. 높이 12.7m, 지름 47m의 이 곱은 단면도를 보면 무덤은 우선 땅밑 일부를 파내 진흙으로 다지고 그 주위에 큰 돌을 쌓아 올린 다음 그 안에 목곽을 설치하고 그 속에 시신을 넣은 목관과 부장품을 넣은 괴짝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온 유물 위치를 도면으로 보면 나비형, 새형 관식은 부장품 궤 위에서, 금관 목걸이 요대 등은 목관 내에서, 관모와 칼 등은 그 밖에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이 목관 머리 쪽에 놓인 나무로 된 부장품 상자입니다. 앞으로는 이 안의 유물과 그 밑에 깔린 유물을 조사 발굴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먼저 이 부장품 괴짝을 과학진들이 화학약품으로 굳히는 응급 경화 작업과 함께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 겹 한 겹 유물 괴짝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관 내외의 유물 조사를 일단 끝낸 조사단에게는 이 부장품 궤 속의 유물에 대한 기대가 쏠렸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까 하는 것은 학자들로서도 속단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3년 8월 20일) 드디어 유물상자의 윗 나무 쪽을 거두자 금동판으로 된 말배를 가리는 다래와 안장, 방석 등 말에 쓰이던 갖가지 마구리와 그의 장식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굴되는 이 말 장식들은 정교한 금동 제품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 예가 없는 안장, 방석 등이 완전하게 붙어 있어 당시의 풍속과 말장식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발굴을 착수한 지 6개월에 이르던 73년 8월 23일 부장품 괴 속의 유물을 드러내다가 뜻밖의 말을 그린 그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금동판 말다래 밑에 깔린 채 있던 하늘을 나르는 백마의 그림입니다. 이 하늘을 나르는 말그림은 자작나무 껍질을 겹으로 붙여서 만든 판자 둘레에 가죽으로 도련을 두른 길이 75cm, 너비 53cm, 두께 0.6cm로 된 장방형 말다래로서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것입니다.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 등 4가지 색으로 변두리를 민동문으로 장식하고 그 가운데 천마 한 마리가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며 이제까지 예가 없던 신라 그림으로서 매우 소중한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천마도는 신라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벽화 이외의 그림으로서는 처음 있는 유물로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신라 회화의 높은 수준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곧 이 천마도의 완전 보존에 세심한 과학적 보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 그림은 방부 처리와 습도 및 온도 조절 등 과학적 처리로 들어갔습니다. (73년 8월 30일) 천마도 발굴에 이어 7기 금동제 그릇 등이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서 발견된 유리컵은 발굴 조사단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청색 유리컵은 당시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알아보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8월 30일 오리 모양을 한 칠기찬이 나왔습니다. 새 날개와 깃을 그려 넣었는데 길이 16cm인 7기로 된 잔입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무늬의 칠기 30여 점이 나와
신라 목칠공의 연구에 더할 수 없는 새로운 자료로서 주목되었습니다. 73년 9월 9일 자작나무 껍질에 새와 말을 탄 사람을 그린 그림이 발견됐는데 그 정밀하고 힘찬 필치가 앞서 나온 천마도와 함께 신라 회화의 높은 수준을 증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그림은 5, 6세기 무렵에 고구려 고분 벽화의 내용과 깊은 연락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3년 9월 17일) 생활 집게인 토기를 드러내면서 그 안에 가득히 담긴 달걀이 드러나 보입니다. 두세 개만 온전히 남았고 나머지는 껍질만 30여 개가 나왔는데 그 크기는 지금 계란보다 작은 것으로 계란의 칼슘분 때문에 썩지 않고 남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인 금속 그릇과 칠기 그릇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양머리 모양의 주둥이가 달린 청동제 세발다리 초도는 그 뛰어난 공예 솜씨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청동그릇과 토기들이 발견됐는데 이들 모두 신라인의 생활에 쓰이던 그릇들로서 신라인의 공예와 그 생활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에 걸친 발굴 조사는 그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까지 우리 가정에서 쓰여오던 쇠솥과 비슷한 큰 솥이 4개나 출토됐습니다. 과학진이 이 쇠솥의 복원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발굴된 묘곽과 출토층의 관계를 조사 연구하는 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155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종합해보면 금 제품이 780점, 금동 및 청동 제품이 227점, 은 제품이 70점, 철기류가 660점, 칠기류가 51점, 그림이 5점, 섬유류가 30점, 토기류가 147점, 유리 제품이 7735점,
기타 1584점으로 총 11,297점이나 되는 상상외의 큰 성과였습니다. 이로써 막대한 유산을 간직한 신라 고분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연구 검토하는 생생한 입증 자료가 되었습니다. 흙 속의 박물관이라고 할 신라 고분. 이번 경주 황남동 155호의 학술적 발굴은 그 성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것의 발굴 결과는 우리 한국민족이 옛부터 문화민족이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온 세계에 다시금 입증하게 한 일이었습니다.